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기본이 되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SK 에너지와 이 대리점 계약을 맺고 나서 이 경유 같은 일반유나 또 LPG 같은 석유를 판매하는 업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매출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이 사업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재무적인 흐름이죠. 이 부분도 역시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 이 결국에 이 중앙 에너비스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부분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죠. 자, 유류 판매가 95% 이상, 대략 9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재무적인 측면을 가져왔는데, 좀 더 가시화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1년 3월부터 증가하다가 23년 초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3년부터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 GS 같은 기업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3년 4분기부터 꺾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 이 원자재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봤으니까 이 당기손익도 보게 되면 잡혀있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GS 같은 경우 앞서서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GS는 이 BPS, 이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이 PBR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0.3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PBR 관련된 이 저PBR 수혜주로 모멘텀을 얻었지만,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1.7 수준으로 이 저PBR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좀 더 GS 같은 기업보다는 이 매력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후티 반군이 이 선원을 공격해서 2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의 변동성은 더 크게 되고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 에너비스에게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휘발유 재고가 감소했다. 자,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상방에 대한 압력을 더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하방 압력으로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견인을 했는데, 이 휘발유 재고 감소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은 유가의 상방 압력에는 희소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유가의 동향 자체는 이 상방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선주 투자를 진행할 때 유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24년의 유가는 23년에 비해서 이 수급 여건에서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상방 압력이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금리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되면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원유 시장에 역시 자본이 들어오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 선은 유가, 보라색 선은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적인 측면인데, 이 동행하는 경향이 있죠. 100%는 아니지만 이 유가와 이 주가가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유가의 동향적인 포인트를 주목으로, 유가의 동향적인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도 앞서서 유가와 마찬가지로 이 주가와 동행하는 경향이 큽니다. 천연가스는 현재 가격대가 2불 미만의 가격대에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볼 포인트가 바로 액화 비용인데, 액화 비용이 2달러입니다. 그래서 2달러보다 적어진 가격을 형성을 하면 결국에는 공급을 포기하고 이 불태워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공급은 줄어들고 이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계절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 엘니뇨 현상이 다가오면서 이 한파로 인해 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 부분 역시 24년 중반기부터 이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